군주는 결코 속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한비자의 소름 돋는 통치술, 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서늘하고 어쩌면 소름 돋을 만큼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동양 정치 철학의 이단아, 한비자의 통치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비밀스러운 기술, 술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혹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감추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반대로 리더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조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을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한비자는 이미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한비자가 왜 이토록 냉혹하고 현실적인 통치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베일에 쌓인 군주의 통치 기술, 술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신하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활용하며 군주의 절대 권력을 지켜내는 술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비자 하면 그저 법만 강조한 차가운 철학자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의 사상의 핵심에는 바로 이 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한비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의 리더십과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1부, 한비자는 왜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가? 한비자의 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비자가 활동했던 전국시대 말기는 그야말로 피와 배신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국가 간의 신이나 명분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왕과 제후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을 외쳤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죠. 이것이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통해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다면 한비자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비자가 보기에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즉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이해 타산적인 관계로 해석했을 정도니까요. 이러한 관점은 그가 직접 겪은 좌절과 배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한비자는 원래 한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 여러 차례 왕에게 개혁안을 올렸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왕의 주변은 이미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간신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파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비자는 조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훗날 진나라로 건너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동문이었던 이사의 질투와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비자는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군주와 충성심을 바쳐도 버림받는 신하의 모습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도덕이나 신뢰 같은 불확실한 감정에 의존해서는 결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오직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엄격한 법과 군주만이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치 기술인 술, 그리고 군주라는 자리 자체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 세만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비자의 사상은 인간의 선의에 대한 기대가 처참히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냉정하고 비정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한 지식인의 뜨거운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죠. 2부, 군주의 숨겨진 칼, 술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비자의 사상을 법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이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법이 나라를 운영하는 공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운영체제 OS라면 술은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군주만의 관리자 암호 또는 해킹 방지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백성들이 따를 수 있죠. 하지만 술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하며 군주 혼자만이 알고 사용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신하들이 군주가 자신들을 어떻게 다루고 평가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에 맞춰 거짓으로 행동하며 군주를 속이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술이란 군주의 가슴속에 감추어 두고 여러 신하들의 언행을 비교 대조하여 남모르게 신하를 제어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숨기는 것과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 즉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신하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군주가 붉은색 옷을 좋아한다는 것을 신하들이 알게 되면 온 조정의 신하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 군주의 환심을 사려 할 것입니다. 군주가 특정 취미를 즐긴다는 소문이 나면 신하들은 그 취미의 전문가인 척하며 접근하려 하겠죠. 이렇게 되면 군주는 신하들의 본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만 보게 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는 자신의 패가 좋은지 나쁜지 절대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죠. 상대방이 내 표정을 읽는 순간 나는 패배하게 됩니다. 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완벽하게 숨긴 채 오직 신하들이 올린 보고와 그들의 실제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술의 목적은 단 하나, 군주가 신하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군주를 속일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오직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하게 되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술은 군주가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신하들을 괴롭히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치 도구였던 셈입니다. 3부 신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술의 구체적인 기술들. 그렇다면 군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한비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말과 행동을 대조하여 진실을 가려내라. 혁명 참동. 술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혁명 참동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신하가 하겠다고 약속한 말이나 계획서를 의미하고 실체는 그가 실제로 이뤄낸 결과물이나 성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하가 와서 제가 한 달 안에 국경 지역에 성벽을 완벽하게 보수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바로 명입니다. 군주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알겠다, 수고하게라고 말할 뿐 어떤 기대나 칭찬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그 신하가 이뤄낸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하가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냈을 경우, 예를 들어 성벽 보수는 물론 주변 도로까지 정비했을 경우입니다. 보통의 군주라면 오, 기대 이상이군. 넌 정말 훌륭한 인재야. 라며 큰 상을 내리겠죠. 하지만 한비자는 이 경우에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신하는 자신의 직분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임무는 성벽 보수였지 도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를 칭찬하면 앞으로 모든 신하가 자신의 직분을 무시하고 군주의 환심을 살 만한 다른 일에 멋대로 나서게 되어 국가의 지위 계통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하가 약속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을 경우입니다.
이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허풍을 떨었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하가 약속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과를 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만 군주는 약속된 상을 내립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비정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한비자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군주는 신하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오직 결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허풍을 떨거나 거짓 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참동, 군주가 신하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개의 손잡이를 놓지 마라. 이병.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한비자는 그것이 바로 상과 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한을 두 개의 손잡이, 즉 이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주는 호랑이를 다루는 조련사와 같아서 이 상과 벌이라는 두 개의 손잡이를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군주가 특정 신하를 너무 총애해서 자네가 알아서 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게나라고 권한을 위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모든 신하들은 군주가 아닌 그 총애받는 신하에게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과 벌을 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신하는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군주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겠죠. 따라서 상을 내리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오직 군주 자신만이 결정하고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신하가 군주 한 사람만을 두려워하고 군주가 내리는 이익을 탐내게 되어 결국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비자에게 상과 벌은 신하를 통제하고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원이었습니다. 셋, 의심스러운 것은 함께 시험하라. 잡관. 군주는 늘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속마음을 떠볼 수 있을까요? 한비자는 잡관이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을 뒤섞어 관찰한다는 뜻으로 비슷한 직책에 여러 사람을 임명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동시에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태수를 임명할 때 A 지역 출신인 갑과 B 지역 출신인 을을 함께 후보로 놓고 그들의 언행을 지켜봅니다. 만약 갑이 유독 A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그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사로운 연고에 얽매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한 신하들에게 동시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거짓된 정보를 보고하기 어렵게 됩니다. 군주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현대의 교차 검증 크로스 체킹과도 유사한 원리입니다. 넷, 어리석은 척하며 본심을 감춰라. 도원과 반사. 술의 경지가 높은 군주는 마치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부러 말을 거꾸로 하고 이를 반대로 하여 신하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주가 일부러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어야겠소와 같이 현실성 없는 말을 던집니다. 이때 간신들은 전하, 역시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군이십니다. 라며 무조건 아첨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신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세금을 깎아주시면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옵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낼 것입니다. 또는 누가 봐도 유능한 A와 무능한 B가 있을 때 일부러 B를 칭찬하며 중용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누가 B에게 줄을 서고 누가 A를 변호하는지를 통해 그들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주는 일부러 틈을 보이고 허점을 드러냄으로써 신하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사부, 술은 과연 만능의 열쇠인가? 지금까지 한비자의 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하의 거짓을 꿰뚫고 오직 결과로 평가하며 상과 벌이라는 확실한 무기로
조직을 장악하는 기술.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한비자의 사상은 훗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는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군주와 신하 사이의 모든 신뢰관계를 파괴합니다. 술이 지배하는 조정에는 인간적인 믿음이나 유대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주는 영원히 신하를 의심해야 하고 신하는 언제나 군주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극도의 긴장과 불신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심 대신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복종만이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군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술은 보통의 지능과 판단력을 가진 군주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만약 군주가 어리석어서 신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술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용하게 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 자체가 간신들에게 역이용당하여 충신을 내치고 나라를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효율과 통제만을 강조합니다. 한비자의 세계관에는 도덕, 정의, 사랑, 희생과 같은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이해타산과 힘의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사회를 극도로 경직시키고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한비자의 술은 난세라는 극한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날카롭지만 위험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법가의 대표 사상가 한비자가 제시한 군주의 통치 기술, 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오직 신하의 말과 행동의 결과를 비교하여 상과 벌을 내리는 냉혹한 통치술이었죠. 한비자의 술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의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성악설의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마 정답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한비자의 방식처럼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통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때로는 정에 이끌린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성과와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와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공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술이 가진 통찰, 즉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비자의 술을 무조건적인 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과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렌즈로 삼는다면 우리가 속한 조직과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